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주 속으로 들어가보는 코너 이름은 제주 속으로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이 제주도청 앞에는 마늘 농가 수백여 명이 농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마늘 1kg당 생산 원가가 3,200원인데 농협이 2,000원에 수매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이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날 5월 21일에는 300원 오른 2,300원 정도로 마늘 수매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과연 생산 원가도 건지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일, 제주에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제주에서 도대체 농업이란 무엇일까? 마늘을 통해서 제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제주협의회에서 올해 마늘 수매 가격을 1kg에 2,000원으로 결정했다가 농민들 반발로 재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마늘 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농산물 가격 상승 땐 수입량을 늘리고 가격 하락 때에는 과잉 생산이라며 농민을 탓하는 게 농정당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 집회에서 한 농민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늘값이 폭등하면 중국산 마늘 와랑와랑 수입해불고 마늘값이 폭락하면 마농농사 잘못 지신 농민 탓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일 물론 농민들이 하고 있지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은 뭐 하는 겁니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정은 뭐 하는 겁니까? 폭등하면 중국산 와랑와랑 수입하고 폭락하면 농민 탓하고 있는 저 제주도정과 농협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농협이 그냥 은행이거나 마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해야 할 일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 이것이 바로 농협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농협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조직도 정말 비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을 위하는 일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농협이라면 과연 존립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농협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풍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7, 8, 9, 10월까지 연이어서 2주에 한 번씩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경에 당근 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 씨만 뿌리면 다 쓸려나가 불고, 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때쯤 제가 그 지경의 삼촌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삼촌, 막 당근 농사 지시멍 다 이렇게 망할 때마다 나라에서 보조금은 나오지? 나온다. 그러면 막 농사지성 쓸어불고 농사지성 쓸어불고 할 때 마음은 어떤 것과? 저는 농민들이 보상금 더 노리고 그런 일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삼촌이 가만히 저 보시면서 애가 탄다 애가 타 이런 말씀을 하셨니? 저희들이 보기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태풍으로 쓸려간 농작물 그저 그렇겠거니 보상금 받으면 되겠거니, 보상금도 쥐꼬리이긴 합니다만 그걸 키우는 농민들의 입장은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심정이라는 그 말 자꾸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제주의 농약 사용 정말 많이 뿌린다 말만 들었습니다만은 표에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5배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호주에 비해서는 53배 정도를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건 너무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제주도가 한계가 있는 섬입니다. 지하수 오염되는 건 어떡하나요? 특히나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화학 비료의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해결책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친환경 농업 짓겠다고는 했었는데 도대체 친환경 농업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가?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개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제주도정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네. 농업을 위한 정책이 있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밑강 농사 지으면 밑강 다 제대로 팔지 못한 창고에서 썩어가는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됐습니다. 밑강뿐만이 아니지 월동 채소들 무여, 당근이여, 양배추여, 마농이여, 뭐여 밭에서 갈아엎어부는 일들이 세고 셉니다. 왜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막으려는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제주 도정에 과연 제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기나 한가? 대농들, 크게 농사짓는 시설농들을 위한 정책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농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과연 실질적인 정책들이 무엇일까 다시 되짚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제, 농민 기본 소득 보장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동맥경화처럼 어딘가에 막혀 있습니다. 뚫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 펼쳐 나가 주십시오. 나쁜 정치가 농업인들을 시름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말로만 식량 주권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이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는 농업과 관광업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에서 이번처럼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항공산업, 호텔산업 등등 어렵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 가지 정책들 펼쳐지고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 쓰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어떤가요? 마늘을 통해서 보더라도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매가, 어이없는 수매가 책정하면서 농민들은 입 닫아라 이런 느낌입니다. 농업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농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주 도민들의 삶도 지켜지지 않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늘 농민들이 모였던 집회에서 연홍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아침 6시면 만홍밭이 가고 점심 30분 잠깐 먹고 오후에 잠깐 간식 20분 먹고 1시간도 쉬지 않은 채 13시간, 14시간을 만홍밭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마늘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누구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 식탁 위에까지 올라왔는가? 물론 식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13시간, 14시간 밭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이 정말 보람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도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들도 농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